예, 안녕하세요. 미래당 최시현입니다. 예, 저는 이번 부동산 대란의 원인과 전환의 방법은 무엇인가? 저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하면서 이번 토론에 오기 전에 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근데 먼저 제 얘기부터 하면 저는 이제 당에서 사실 자원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급으로 지금 생활을 한 7, 8년 정도 계속 소득이 0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러니까 돈 벌 때 제 명의로 사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일인데 그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7, 8년 동안 저는 사실 이런 공익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소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소득을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자산이 이제 오르는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값이 떨어지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 대단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의식 있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인데 자기가 서울 안에 집을 부모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면 사실상 지금 제도 하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세습 없이는 그런 자기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다. 이건 뭐 사람값도 떨어지고 일할 의욕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교육을 해서 좋은 그 고소득자가 돼서 뭐 이렇게 신분을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오히려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전시켜 줄 것인가, 이거에만 이제 포커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저는 이걸 좀 찾아봤고, 제가 이제 좀 찾아본 그런 자료는 이 이종규 교수님의 그 부동산 경기 변화 대세 형성 요인, 그러니까 긴 좀 흐름을 조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86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어떤 34년 주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87년부터 이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3저 시대예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시대에 엄청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몰리다가 91년 4월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가격 인하가 딱 하락세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발표와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돼도 정부가 조만간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이제 가격의 대세가 이렇게 반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많은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제 도입되면서 뭐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가 이런 토지 공개념 도입이 되면서 또 이런 이 상승이 하락세로 이제 대세가 전환되는데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주기가 쭉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외환위기 때 98년도 11월까지 최저점이 이제 형성이 돼요. 이제 그때 이제 기업들이 막 망하면서 건물도 내놓고, 그때 이제 주택 가진 개인들도 지금 돈을 막 순환을 못 되니까 계속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사실 최저점이 이제 형성되다가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오는 게 2001년이에요.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걸 올리려고 되게 많은 거를 했는데, 일단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딱 꺾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그때 이제 은행들이 이전에는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던 것에서 이제 개인한테 이제 주택 융자로 이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이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이제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잘 보면은 이 대세가 이렇게 꺾이는 데에는 이제 저점일 거야, 이제 많이 내려왔고 이제 경제 위기 때 이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러면서 대세적인 그런 심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때 이제 또 대세가 꺾이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이제 그때
부동산 대폭락 이게 인터넷에 엄청 많이 퍼졌어요. 근데 실제 어떤 한국이 받아들이는 그 금융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선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인터넷의 여론이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너무 과열됐어. 이러면서 약간 경계하고 반성하고 이런 심리가 이제 대중 심리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게 딱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2014년 8월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이제 반등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2004년 8월에 이 대세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데 이건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대출 규제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대출을 막 끌어다가 이제 부동산을 다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폈던 그 배경에는 이게 저성장의 문제를 통화금융으로 해소하려는 그런 구조적인 폐해하에서 일어난 거고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사실 이 급상승의 기세에 왔다는 것은 좀 더 이제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의 기준은 서울 아파트 이제 매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급상승했는가 이걸 잘 보면은 가격 상승 기대를 고착시키는 정책을 연달아 이렇게 시행하게 돼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 게 한 방이 중요하지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를 그때그때 막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여러 번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진짜 부동산이 오르고 있으니까 저렇게 정부가 허둥지둥 하니까 더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막 집중시키면서 더 지금인가? 지금 사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대중의 심리를 막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어려운 칸은 진짜 보유세를 딱 강화하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정작 이 중요한 거에서는 사실 미적미적 됐다. 그러면서 효과 없는 정책, 그러니까 이전에 대세가 일단 형성이 되면은 이런 짜잘짜잘한 걸 내봤자 사실은 이거에 사실 이 대중들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짜잘짜잘한 것을 막 내면서 오히려 관심을 키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보면은 주식시장 등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게 나왔었고 이게 대체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 규제 정책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뭐니 해도 부동산이야 이런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GTX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나 강남 일대 새로운 개발 계획 발표를 해서 대세 상승을 이제 계속 이제 지속시키고 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교육 정책을 이제 정시 중심으로 하면서 더 이제 학군종들을 막 이제 몰리게 하는 그런 뭐라고 했나 이렇게 부조화적인 정책을 이제 정부가 되게 많이 써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대세 상승기 지금의 어떤 대세 상승기 원인은 경제 정책 전반의 부조화와 그로 인한 정책 불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도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심리가 지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수님의 어떤 그런 아티클을 통해서 이제 저는 가져오고 싶은 것은 이런 이 대세 형성의 요인이 이제 수요하고 공급 이런 것만 이제 볼 수 있는데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예측으로 사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곧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은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돼도 곧 공급이 될 거야 이런 심리로 어떤 대세적인 게 형성이 되고 항상 이 하방이나 상승으로 이런 대세적인 게 딱 전환될 때 보면은 소문 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이 폭락한데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이렇게 형성되는가 뭐 이제 저점일 때 올라갈 때 보면 이제 저점인 것 같아. 이만큼은 많이 내려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소문 같은 게 형성되는데 요즘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보면은 정부가 일부러 서민들이 무주택자를 만들려고 이런 규제 정책을 쓴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야 돼. 막 이런 심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경제 구조,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으로 이제 몰리게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형성된 것, 그런 것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 신뢰,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면 이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영향을 주고 있다. 요 요인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그 교수님의 견해인데, 근데 제가 좀 정책 이반자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했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제가 정치 참여자이고 이 정치에 관심, 정당에 어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실패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이제 바로잡겠다. 요거는 그 기존의 어떤 정책의 사인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근데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소통이 막 안 되고 오히려 정부의 어떤 사인들을 더 상승하기 위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잘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단기적으로 양산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서 부동산 대란을 불러왔다는 것에 대한 잘못을 어렵지만 인정을 하고 당당하게 이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시장 참여자와 예측과 기대 전환인데, 이 예측과 기대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정책 기반자로서 보면은 설득과 명확한 그런 사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수렴되는 이 블랙홀 같은 이런 경제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부동산 가진 사람들, 특히 1가구 1주택도 이제 포함해서요.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노동의 기여나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한 것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이 과세를 좀 더 공평하게 어떤 조정하는 거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 국회에서 정말 합의를 하고 진짜 국민들하고 진짜 터놓고 다 모아서 얘기를 할 정도의 설득을 해내야 된다. 이게 물론 이제 이 토건 세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반발이 많겠지만 그 정도의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이게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양도세 인하를 통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사실 팔고 싶어도 지금 물려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중과세를 때리니까. 그래서 퇴로를 열면서 이 거품을 조금씩 이 잠재우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이제 무주택자들이 지금 불안과 패닉에 빠져 있어요. 이 정부 잘못 뽑았다 막 이러면서 이 정부가 나를 무주택자로 만들고 있다 막 이런 소문까지, 주택 못 갖게 하고 있다 막 이런 소문까지 이제 있는데, 이제 무주택자한테도 이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들 임대주택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그러니까 그런 주요 도시 그런 핫한 데 자기도 아파트 같은 거 살고 싶다는 게 이게 욕구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저는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고, 막 도덕적으로 막 훈계하고 뭐 이런 거보다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오히려 이런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신뢰 있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시장을 좀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의 전환인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용기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저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저성장 시기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냥 돈을 막 풀고 저금리로 가고, 그래서 모든 어떤 부가 부동산에 이제 몰리는 지금 상황인데, 이건 사실 손쉬운 방법이다.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돈이 길을 찾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들 사실은, 저도 이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돈의 길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내주어야 될 것인가. 이 길을 부동산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수렴되는데, 더 좋은 투자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뭐 지금 금리가 낮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은행 예금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어야 이제 부동산 투기에 안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신산업이 사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이쪽으로 이제 돈이 막 오고 정부가 정말 팍팍 밀어주는 이런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산업이 막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막 벤처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정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정말 거기에 돈이 몰리고 이런 부동산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과 일자리를 사실은 이거 어렵지만 이거 만들어서 돈이 이쪽을 돌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